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채널 번역괴담 산속의 방울소리. 때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나는 방학 내내 친구 A의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것도 한 달 가까이 반복되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우리는 지쳐 있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게임을 하던 도중 A가 말했다. 야, 뭔가 재밌을 만한 게 없을까? 재밌는 거? 게임조차도 질려버렸는데 더 재밌는 게 있을까? 그러나 A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물도 엄청 깨끗하고 놀기 좋은 계곡이 있다고 TV에 나오던데 날 잡아서 그곳에 가보는 게 어때? 아니,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출발하자. 여름이라 덥기도 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보내고 오는 거야. 아침 일찍 가서 낮엔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밤엔 담력 훈련까지 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렇게 우리는 A의 계획대로 하루 동안 먹을 식량과 플래시라이트, 라이터 등등 이것저것을 챙겨 무려 새벽 4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너무 일찍 만난 것인지 날은 아직도 새까만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A가 빌려온 차를 타고 20분 정도를 갔을까. 산의 입구로 보이는 곳에 넓은 공터 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우리는 각자 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등산로의 입구로 걸어갔다. 그러나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표지판의 글씨조차 간신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이곳은 가로등도 없고 빛이 많이 닿지 않는 산이라 그런지 주택가보다 훨씬 어두웠고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 어두운데 차에서 좀 이따 올라갈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스팟은 해 뜨기 전부터 자리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방송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아마 낮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놀지도 못할걸? 나는 A의 말에 설득을 당했고 그렇게 우리는 앞도 보이지 않는 등산로를 걷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4시 40분. 약 15분 정도 걸어 올라온 것 같았다. 산속은 생각보다 더욱 어두웠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이 등산로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여기가 맞긴 한 거야? 그러게. 입구에서 10분 거리라고 했으니 이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주변을 좀 둘러보자. 우리는 각자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주변을 살폈다. 계곡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냥 돌아가서 날이 밝으면 올라오자. 어차피 입구에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 싶으면 그때 올라와도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겠지? 그게 좋겠다. 다시 내려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다.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는 동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온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자. 어차피 계곡으로 가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니야. 가방에 먹을 것도 많고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짐을 풀어 등을 맞대고 앉아 과자나 빵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밝아질 기미는커녕 더욱 어두워진 것 같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가장 이상한 점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짐승의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오직 우리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것을 A도 동시에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야, 일어나봐. 저거 사람 아니야? 나는 깜빡 졸았는지 A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A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전등빛으로 보이는 것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사람이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무작정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흔들거리던 불빛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느 순간 우리 쪽을 향해 멈추어 있었고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순간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방울소리였다. 뭔가 이상했다. 저거 사람 맞는 거지? 왜 불빛을 끄고 오는 거야? 이상해. A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우리를 발견했다는 듯 방울소리는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 이리저리 긁히며 어딘지도 모를 길을 무작정 달렸다. 한참을 도망친 뒤에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혼자였다. 아무래도 A 녀석과 다른 방향으로 달린 것 같았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4시 40분. 그럴 리가 없었다. 적어도 1시간은 그곳에 있었는데 시계는 여전히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여전히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애써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목이 말라 가방에서 물을 꺼내려 했지만 가방마저 그곳에 놓고 도망친 것 같았다. 저것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근처 수풀에 몸을 숨겼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하얀 물체가 눈앞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새하얀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나는 사람이었다는 안도감에 수풀에서 일어났고 그 승려로 보이는 사람도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없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애초에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깨어났을 때엔 이미 날은 밝아 있었고 처음 들어왔던 등산로의 입구였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산속에 가방을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었던 나는 입구에서 A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저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A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고 A의 부모님이 신고를 하여 한참을 찾아보았지만 가방만 찾아낼 수 있었고 A는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우리의 가방도 등산로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두었던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 일 이후로 산이라면 질색을 하게 되었다. 내가 보았던 그것이 A를 어떻게 한 것인지, 또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할 따름이다.